주부들 너무 열심히 청소, 빨래, 설거지 하시면 안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아. 저는 걸레질도 안 하고요. 청소기도 잘 안 돌려요.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좀 뭐 좀 읽어볼게요. 1983년생 아이 셋을 키우는 다둥이 엄마이자 외벌이 남편을 둔 전업주부다. 은행원이었지만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태고자 멋모르고 시작한 펀드 투자로 큰 돈을 잃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살던 전셋집마저 값이 크게 오르면서 아이 셋을 데리고 쫓기듯 이사를 다녀야 했다. 그러다가 문득 전세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 이유가 궁금해졌고 자신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이 경제에 대해서 알아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껴 독학으로 경제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바로 우리 김유라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번에도 이제 책을 또 내셨죠? 이 아들 셋 엄마의 돈 되는 독서. 여기 보면 이제 1장에 삶을 바꾸는 독서, 북테크의 시작. 저희가 재테크는 들어봤어도 북테크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거 북테크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쓰시게 된가요? 일단은 저는 책을 읽어서 네. 재테크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이랑 재테크를 결합을 한 단어를 한번 해본 네. 거죠. 그래서 실제로 책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좀 풍요로워지셨잖아요. 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북테크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자, 단계별로 제가 여쭤볼게요. 1단계는 책으로 지식의 종잣돈을 만드는 방법. 이게 이제 1단계입니다. 보통 이제 아이가 이렇게 셋이나 있는 엄마들, 셋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있는 아이들, 또 직장인들,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는 말이 보통 공통점이거든요. 제가 책 좀 읽어보시면 어때요?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도 아이 셋 키우면서 정말 시간이 별로 안 남을 것 같은데. 저는 다행히 이제 전업주부였어요. 네. 직장 생활 안 했고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밖에 못 나갔어요. 누구를 만나러 가거나 취미를 즐기거나 네. 뭐 커피를 한잔 하러 갈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집에만 하루 종일 있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좀 좋았던 것 같고 전 쇼핑도 잘 안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시군요. 그래서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가 정말 부동산을 더 많이 다녔지 마트도 갈 만한 경제적 여유와 시간이 없었어요. 가봐야 뭐예요. 살 수 있는 것도 없고 애들이 뭐 사달라고 떼쓰면 또 네. 내가 사줄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집에 주로 있었고요. 우리 아이들 사교육도 안 시켰어요.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애들을 데리고 뭐 나갈 일 자체가 별로 없다 보니까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갖고 이제 애들 재우고도 보고요. 뭐 낮에도 보고 조금씩 그렇게 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간을 내서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책을 이제 보는 거죠. 그 네. 5분, 10분. 제가 아시는 분은 항상 책을 들고 다니면서 엘리베이터를 보통 하루에 뭐 출근할 때, 점심시간 때, 또 뭐 중간중간 한 몇 번씩 타고 내리고 하잖아요. 그 기다리는 시간마저도 이건 책을 들고 또 엘리베이터 타서도 뭐 사람 많을 땐 층층이 쓰고 그러잖아요. 네. 거기 따져보면 1분이 넘을 때가 많대요. 그럼 그 1분 사이에 한 장을 읽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몰입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건 이제 핑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시간이 없다는 건 이제 핑계는 이해하는데 피곤한 건 사실 사실이잖아요. 우리 직장인들 아침 새벽에 나가서 그냥 그 고된 업무하고 밤늦게 들어오면 피곤해서 책이 눈에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그래서 그 말씀도 하신 것 같아요. 체력이 곧 독서력이다. 그래서 퇴근 없는 직장에서 체력을 비축하는 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비축할 수가 있죠? 사실은 육아를 하는 주부들은 24시간 풀타임 근무고요. 네. 쉬는 날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퇴근 없는 직장이 바로 이제 주부들 직업이거든요. 주부들 말씀하시는 거구나. 남편이 이제 쉬어라.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네. 휴일이다 너는. 네. 그래서 주부들 너무 열심히 청소, 빨래, 설거지 하시면 안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 그럼 누가 하죠, 그걸? 청소 빨래? 그러니까 대충 하는 거죠. 대충. 저는 걸레질 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지금까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네. 좀 깔끔하신 분들은 매일 씻고 닦고 맞아요, 하고 맞아요. 하는데 네. 그걸 좀 대충 하라는 거죠. 저는 걸레질도 안 하고요. 청소기도 잘 안 돌려요. 그냥 그만큼 책 읽는 거에 집중을 했고요. TV도 집에 없어요. 대단하시네요. 그래야만 책을 볼 시간이 나지. 어떻게 TV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애도 보면서 맞아, 그러네요. 다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좀 웃을 게 아니라 정말 정답이네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청소해봤지만 청소 한번 하면 진짜 진이 다 빠지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독서할 그 체력이 안 나는 거죠. 정신력도 없고. 맞아요. 그래서 집안일은 대충 하라. 요즘은 뭐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이런 게 많이 나와가지고 네. 그런 걸 활용해서 최대한 사람이 하지 않는.
제가 이제 가끔 우리 김미라 작가님 유튜브 하시거든요. 여러분 한번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울할 때 항상 찾아가요. 왜 찾아가냐면 거기서 이렇게 춤을 추세요. 근데 잘 추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막춤에 가까운데 그게 너무 텐션도 높고 내 오늘 듯한 거리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대가 만났던 너와 나 너무 제가 보면서 우울할 때 딱 들어가면 그냥 저도 모르게 이 미소가 지어져요. 여러분들 우울하고 좀 기분 찌부둥할 때 우리 김미라 작가님 춤추는 거 보시면 아주 기분이 좋아지실 겁니다. 춤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원래 노는 거를 좋아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네. 이거 우울합니다. 나중에 이제 코로나 좀 진정되면 이제 네. 완전히 발산하시겠는데요? 네, 나이트에서 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재밌어요. 너무 이렇게 대화를 하면 굉장히 유쾌한 사람인데 우리 김미라 작가님이 정말 사람을 즐겁게 해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매력이죠, 굉장히 큰 매력. 근데 우리 직장인들이 뭐 이렇게 특히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성분들도 이 생활비 또 네. 남자들도 용돈 받아서 본인 필요한 거 쓰고 나면 책 살 돈이 없어요. 또 책이 비싸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권에 15,000원씩만 해도 한 5권만 사도 돈 10만 원 가까운데 독서를 하고 싶은데 책 살 돈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사실은 우리가 많은 독서를 하고 싶은데 마음 한구석에 책을 만약에 빨리 봐버리면 또 사야 돼요. 네, 맞아요. 그러면 빨리 봐도 이제 문제인 거예요. 책값이 많이 들어가면. 그래서 저는 도서관을 이용을 했어요. 도서관이요? 그래서 책을 저도 사보니까 한 권 겨우 사게 되고 그죠. 막 돈이 이제 너무 아까우니까 맞아요. 주부니까 그렇게 돼서 이렇게 책을 사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10권에서 20권씩 빌렸어요. 양을 많이 빌려와야 네. 그 독서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이 빌리는 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한 권을 내가 샀는데 생각보다 나랑 안 맞거나 이해가 안 가거나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럼 독서의 맥이 끊겨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 권 빌려와서 여러 권을 빌려와서 혹은 여러 권을 구입해서 근데 구입하면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빌려서? 빌려오면 아, 이 책 별로면 다음 책 뽑아보고 그렇죠. 이거 좀 어려우면 다음 책 해서 그 중에 쉽고 재밌는 책을 골라서 읽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군요. 제가 이제 책을 많이 읽으라고 이렇게 권하면 또 항상 하는 되돌아오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어떤 책부터 읽어야 돼요? 아, 이런 재밌는 질문이 책. 가장 많이 했는데 그죠? 재밌는 책. 재밌는 책.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없고 네. 그냥 나한테 재밌는 책을 먼저 시작하면 좋겠네요. 그죠?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네네네. 김유 작가님은 처음에 재밌는 책이 어떤 책이었어요? 저는 연예인이 쓴 책이 재밌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연예인들의 삶? 호기심이 있는 거야. 연예인들은 맞아. 부자고 저렇게 이제 TV도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불렸지? 그래서 팽현숙의 내조재테크 네. 그 국밥집도 하시면서 네. 땅 거기 보면 임야를 개발해가지고 그 형질 변경한 얘기가 네.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서 되게 많은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고 그리고 뭐 현영님의도 재테크 책도 수입의 90%를 저축을 했어요. 그분이 그런 거. 수입의 90%를. 네, 그거 어마어마하죠. 수입이 대단하시네요. 많다고 해서 저축을 다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분도 겉은 굉장히 화려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정말 짠순이시네요. 맞아요. 그래. 우리 팽 선생님도 짠순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깨달은 건 진짜 부자들은 많이 번다고 많이 쓰지 않는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리고 고승덕 변호사가 쓴 주식책도 보고요. 뭐 그런 것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흥미있는 호기심이 생기는 네네. 책을 처음에 접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나한테 호기심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보시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책 읽는 근육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운동도 자꾸 하다 보면 더 무거운 운동도 무게도 들 수 있고 또 체력도 좋아지는데 이 책도 책 읽는 근육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읽다 보면 이게 단련이 돼서 이제 읽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책을 이렇게 많이 읽어도 남는 게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책에 있는 정말 핵심 메시지, 이 정수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인생에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나도 1년, 2년 읽어봤는데 추천 도서 다 봤는데 그냥 똑같이 산다. 네. 우리가 그 책을 다 가져오려고 욕심을 부려서 그래요. 어, 나는 그 저자처럼 다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한 문장만 제 삶으로 가져왔어요. 내가 이 책을 읽고 실천할 수 있는 딱 하나. 근데 그거는 가장 쉬운 거 하나. 쉬운 거 하나. 근데 많은 사람은 가장 어려운 거 하나를 자꾸 따라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 책에서 가장 쉬운 거 네. 하나를 이제 내 것으로 가져온다는 것은 내 삶에 이제 실천을 해본다는 그쵸,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실천을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내 습관이 되고 그럼 이제 책 한 권 읽을 때마다 이제 좋은 습관이 하나씩 생기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한 문장만 남기면 핵심만 가져오기 때문에 잊어버리잖아요. 이 그러게요. 책의 핵심 문장은 무엇인가. 저는 그게 이제 머리에 계속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질문도 있어요. 이 책을 읽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한 문장을 이제 가져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뭘 어떻게 하지? 어쩌라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냥 생각하세요? 어떤 책을 봤더니 제가 이제 그 저자가 노하우 중에 네. 낮잠을 자라고 추천하신 분이 낮잠이요? 있었어요. 왜요? 그러면 이제 뭐 뇌가 맑아지고 음. 뭐 더 피로가 좋아지고 건강에도 좋고 뭐 과학적인 얘기도 막 있었어요. 뭐 네. 하루에 뭐 한 20분 낮잠은 뭐 좋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낮잠 하면 죄책감이 들어요. 네. 아, 막 게으른 것 같고 나 밤에도 잤는데 낮에 또 자야 되나 이게 네. 있는데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내가 그 책을 읽고 그 한 문장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 저도 그거 봤어요. 낮잠 그 10분, 20분이 네. 오히려 밤에 잠자는 거에 6배, 10배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네. 저도 해봤는데 머리가 아주 맑아져요. 그리고 그때 더 집중도 잘 되고. 근데 우리가 뭐 책 읽고 하면 졸리잖아요. 네. 막 점심 먹고 또 졸리고 그럴 때 막 참고 커피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좋은 습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때 오히려 잘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이제 쪽잠을 자는 거. 네, 이런 식으로 쉬운 걸 가져오는 거예요. 할 만한 거. 네. 네. 그러니까 책에서 너무 큰 목표, 너무 어려운 걸 하지 말고 내가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거 하나를 가져와서 자꾸 해서 내 습관으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반대로 잠을 줄여라. 이런 걸 내 삶에 가져오면 얼마나 내가 힘들겠어요. 힘들죠. 지금도 힘든데. 그래서 좀 편안해지면서 잘할 수 있는 걸로. 네. 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이 북테크 1단계에 있는 책으로 지식의 종잣돈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게 무형의 자산이지만 이 무형의 자산이 이걸 가지고 나중에 유형의 자산으로 만들 수 있어요. 내 집도, 내 건물도, 내 현금도. 그래서 우리가 종잣돈 하면 우리가 유형의 것만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무형의 이런 지식들이 정말로 나한테 크게 유형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작가님 말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삶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1단계고, 자, 2단계로 넘어가면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단계가 뭐냐면 지식과 정보는 어떻게 이익이 되는가? 이 책에 있는 지식과 정보는 어떻게 이익이 되는가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북테크 2년 뒤 2천만 원으로 내 집 마련하다라고 했는데 이때 이제 책에서 얻은 지식을 이제 결국 돈으로 이렇게 바꾼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겠어요? 대부분 내 집 마련이라고 하면 난 지금 돈이 없으니까 안 돼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저는 남편 월급이 250만 원 정도였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 그러셨구나. 돈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려면 너무 빠듯한 거예요, 생활이. 그렇죠. 네. 언제 대출 이자를 다 갚지? 이런 생각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못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전세가 수천만 원 오르는 거 보면서 또 집을 안 사니까 전세가 수천씩 오르네? 네. 이건 또 어찌하나? 또 돈이 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세를 끼고 샀다가 내가 이제 그 집에는 들어갈 형편이 안 되니까 조금 저렴한 빌라 같은 데서 돈을 네. 또 모으면서 이렇게 살다가 네. 그런 대출 이자를 내지 않거나 부담되지 않을 시점에 옮겨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걸 전세 해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전세 해지가 뭐냐면 전세가 자꾸 올라가잖아요. 네. 그 금액을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내 집을 사서 전세를 내가 놓게 되죠. 네. 그러면 이 전세금이 수억이 올라도 네. 나는 들어갈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 그 픽스된 금액만 주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요즘 전세 얼마나 많이 올라요. 그죠? 그전에는 책을 읽기 전에는 그런 걸 몰랐네. 개념이 없었죠. 개념이. 돈을 다 모아서 집을 사거나 혹은 대출을 받아서 사거나. 둘 다 저는 그 상황이 안 돼서 포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이런 방법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소위 말하는 갭 투자인데 그렇죠. 저는 이거를 2010년도에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10년 이런 전에 하셨네요. 11년 전이에요. 11년 네. 전이에요. 그때는 이런 용어 자체가 없었죠. 뭐 갭 투자, 뭐 전세 끼고 투자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네.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은 내가 아는 만큼만 보인다. 맞아요. 딱 그거인 것 같아요. 근데 책을 읽다 보면 이런 거 하나만 알아도 소위 이제 갭 투자 이게 안 좋게 표현되긴 하는데 네. 이런 것을 알게 되면 내 삶이 많이 풍요로워지잖아요. 제가 아시는 분은 유튜브도 한번 나오셨었는데 캘리그라피를 배워가지고 봤어요. 여자분. 네,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요. 또 어떤 분은 그 우리 타로 카드 있잖아요. 네네. 타로 카드 3개월 배워가지고 월 500만 원씩 벌기. 와. 이런 것들도 여러분도 몰랐죠. 알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됩니다.
책 읽기 싫으면 책 많이 읽은 사람 옆에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없잖아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면 내 삶이 좀 좋아질 텐데 그런 좋은 환경, 좋은 사람, 좋은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직접 경험하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간접 경험으로 투자 감각 키우기. 이건 이제 어떤 의미를 쓰신 거예요? 간접 경험이라는 지금 건? 제가 이제 돈을 굴릴 때는 네. 실제 이제 투자를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네. 이론만 가지고는 돈을 벌 그렇죠. 수가 없죠. 네. 근데 내가 가진 자본도 많지 않고 벌이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큰 네. 돈을 투자하기는 쉽지가 그쵸. 않아요. 아무리 내가 공부를 했다고 해도.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모의 투자를 많이 했어요. 모의 투자요? 어디서요? 저 혼자. 혼자? 네. 가짜 투자. 그래 어떤 식으로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이제 요즘 네이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시세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주식은 모의 투자 어플리케이션도 있어요. 그쵸, 네. 가짜로 이렇게 막 5억치도 막 몇 억치도 살 수 있어요, 네. 주식을. 근데 왜 부동산에 이게 없을까? 그러게요.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부동산도 그러면 모의 투자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가 돈이 무한정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내가 이 아파트를 매매 얼마, 전세 얼마짜리를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얼마 주고 뭐 산다. 샀다. 그러면 나는 이걸 산 이유가 또 있겠죠. 네. 앞으로 이 지역에 이런 교통 호재가 있고, 뭐 인구가 앞으로 어떻게 될 예정이고, 어떤 기업이 커지고,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얘를 뭐 2년 후에 네. 뭐 팔 거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노트 적는 거예요. 음. 적고 정말 2년 후에 보는 거예요. 어. 봤을 때 제가 정말 놀라웠어요. 많이 올랐던데. 거의 다 올랐다. 그렇게 1년 전, 2년 전에 제가 적어놓은 그런 아파트들이 거의 빠짐없이 또 사실 오르지 않은 건 또 왜 안 오르지 않았는지 그걸 알 수 있게 돼요. 보고. 네. 그러니까 그러시면 되겠네요. 지금 이제 정말 돈이 없으신 분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런 모의 투자를 통해서 이 간접 경험을 통해서 감각을 익히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정말 내가 준비가 됐을 때 조금 실패 없이 네. 좀 더 잘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보면 꿈을 현실로 만드는 이제 비전 보드. 비전 보드라는 거 저도 들어봤는데 어떻게 이 비전 보드가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가 있죠? 이게 뭐예요? 우리 다니쌤님도 보니까 모니터에다가 네,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다 해본 사람은 아는 비밀이에요. 꿈을 이룬 사람과 이루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목표가 분명한가 아닌가 네. 차이인데 이 분명한 목표가 내가 목표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또 잊고 살잖아요. 일상을 살다 보면. 네. 내 꿈을 잊고 그냥 현실에 또 치여 산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생생하게 시각화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내 현실은 구질구질하고 막 애랑 맨날 힘들고 네. 좋은 것도 없지만 그런 비전 보드에는 내가 정말 원하는 이미지를 넣을 수 있어요. 이미지를요. 좋은 차, 좋은 내가 차가 아니라 갖고 싶은 정확한 거? 차. 정확한 차. 그냥 좋은 차 갖고 싶어. 외제차 이게 아니라 네. 뭐 벤츠가 갖고 싶으면 벤츠의 어떤 모델. 네. 내가 액세서리 뭐 샤넬 백이 갖고 싶으면 정확하게 그 백. 정확히 어떤 네. 게 그냥 샤넬백이 갖고 싶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갖고 싶은 이미지를 딱. 네, 뭐 명품이 갖고 싶은 거 정확하게 그 명품이 뭔지. 네. 그래서 탁탁탁탁 박아놓는 거예요. 네. 그럼 난 어떻게 집이 되죠? 갖고 싶다. 그러면 이루어지죠. 이러져요. 네. 여러분 어떻게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네. 이 사람들이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네. 그때 책을 예전에 읽었는데 이 비전 보드라는 게 있었어요. 무슨 개떡 같은 소리지? 근데 또 다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또 그게 나오는 또 거예요. 나오죠. 맞아요. 또 다른 책을 읽는데 다 그게 성공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말만 들은 말만한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내가 되고 싶은 걸 이미지하는 이런 이제 비전 보드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조금씩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해봤어요. 한 10년 전부터. 근데 놀랍게도요.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 하는데 제가 이렇게 비전 보드에 구체적으로 했던 것들은 정말 놀랍게도 하나씩 현실로 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생겼어요. 이거 저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요. 근데 이걸 하는데 큰 돈이 들거나 그렇죠. 손해 볼 게 없기 때문에 전 했어요. 지금도 이제 집에 비전 보드가 있나요? 그럼요. 거기 하나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비전 보드 중에 있는 거 하나? 비전 보드 중에 있는 거 하나? 네. 일단은 이전에는 제가 물질이 좀 많았어요. 막 네. 금, 돈, 그렇군요. 막 뭐 차, 뭐 명품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제가 뭐 차도 살 수 있고 명품도 살 수 그렇죠. 있고 집도 뭐 있고 하니까 지금은 그런 물질보다는 건강, 행복 뭐 이런 것들. 건강은 제가 나이가 이제 39이니까 그렇게 걱정이 안 되고 그래요. 해서 저는 이제 관계. 관계. 네, 그래서 정말 좀 유명 인사들과 함께하는 좀 그런 비전을 많이 세웠어요. 네. 지금 이제 보면 네. 건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유쾌하시고 항상 춤을 추시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이제 2단계 마지막에 이게 있어요. 돈을 버는 데 필요한 것은 부자 노트. 이 부자 노트가 뭐예요?
아까 제가 모의 투자를 했다고 말씀을 네. 드렸어요. 이 네. 모의 투자를 어디에 적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부자 노트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백지 그냥 노트예요. 네. 줄 밑줄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런 노트를 하나 마련해서 저는 날짜별로 무조건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공부 같은 거 할 때 여러 권의 노트를 만드시면은 안 보게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무조건 한 권으로 통합하시길 전 추천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오늘 내가 담임쌤님을 만나서 되게 깨달은 게 있다. 네. 책을 읽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지만 사람 만나서 얻는 게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걸 이제 집에 와서 적는 거죠. 예를 들어 저한테 오늘 페퍼민트를 주시면서 페퍼민트 향을 맡으면 집중력이 좋아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공감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적는 거예요, 집에 가서. 담임쌤님은 이렇게 아로마 오일을 통해서 집중력을 더 늘리고 네. 하신다. 네. 그거를 이제 문장으로 적고 그런 이제 노트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노트에는 사람으로부터 얻은 거, 책을 읽어서 얻은 것, 그다음에 아까 모의 투자한 네. 거, 뭐 주식 얘기도 넣을 수 있고요. 세계 경제 흐름, 세금, 네. 뭐 이번에 바뀐 거 다 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쓰고 이제 가끔 이렇게 훑어보시나요? 필요할 때 이제 보는 거죠. 아, 몇 년도 몇 월에 이랬지.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그때는 그냥 적어놨지만 번뜩이는 게 현재 이거 지금 이제 적용해야겠다 뭐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그죠? 있고요. 이렇게 막 제가 아이디어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아, 다음에 이런 책을 쓰고 싶다. 아이디어도. 이런 강의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부자가 될 만한 스토리는 다 거기다 그냥 쓰는 거예요. 정말 좋은 팁이네요. 네. 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도 책을 쓰거나 강의를 하게 될 때 그 노트를 활용하시면은 안에 그냥 보물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저는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 좋은 정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막 적어요. 노트 딱 피고. 그러니까 적어요. 적는 게 중요하네요. 단순히 그냥 보통 사람들 듣고 저런 게 있구나 하는데 사실 또 금방 잊혀지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네. 백날 봐봐요. 반드시 노트에 네, 적는 적어야 거. 돼요. 그러니까 적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적으면서 손이 움직이고 눈으로 보고 네. 적으면서 또 일기까지 하면 돈 네. 버는 데 필요한 것은 네. 부자 노트다. 그러면 네. 또 이제 입을 통해서 말하면서 네. 또 귀로 듣고 네. 그럼 이제 기억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렇게 하거든요. 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도 아무 노트나 피면서 이렇게 적게 되실 거예요. 아, 부자 노트를 날짜별로 쓰는 게 좋구나. 그러면 지금 당장 또 행동 빠르신 분은 노트를 사러 나가시겠죠. 맞아요. 결국 이게 이제 행동인 것 같아요. 맞아요. 행동 이걸 이제 꾸준히 해내는 또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그 힘. 그래서 2단계는 이제 우리가 이런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뭐 구체적으로 이제 돈으로 만들 수 있는가. 우리 김유라 작가님은 실제로 이를 통해서 부동산도 또 부도 많이 쌓으셨고 지금 수입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그냥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게 다 책에서 얻었고 그 책에 있는 이제 지식과 정보를 뭐 비전 보도도 하고 간접 경험을 위한 그런 방법도 쓰시고 또 단순히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중요한 메시지는 노트에 메모하시고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지금 우리 김유라 작가처럼 누구나 다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소한 거지만 그 사소한 것을 해내는 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